분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관악고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국원 주무관입니다. 만나 뵙길 반갑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설명해 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훈련 과정을 운영을 하실 건데 그 가장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여기 오시는 기관들이 그 처음으로 이제 신규 기관하고 이제 1년 인증받은 앞으로 이제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 기관들이 다 오셨다 그러길래 제가 가능하면은 그 좀 쉽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실업자 규정하고 근로자 규정을 전부 다 제가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는데 이제 시간이 저희한테 배정된 게 3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30분 기간 내에 최대한 제가 설명을 많이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책자를 쭉 받아보셨겠지만 거기서 쉬운 부분은 뭐 넘길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을 듣기로 용어가 좀 어렵다, 용어 설명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제가 설명하는 도중에 제가 뭐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고용노동 홈페이지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실시 규정을 항상 내 품에서 떨어뜨리면 안 되시거든요. 저도 법령하고 규정은 제가 항상 몸에 품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처음에 그걸 한두 번 읽어서는 이게 도저히 무슨 말인지 흐름이나 이해가 안 되세요. 그래서 보고 또 보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출력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옆에 두시고 수시로 보시고 어떤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수시로 찾아보시고 반복적으로 계속 보셔야 나도 다 제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적은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면 이게 어디에 씁니까라고 많은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보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번호까지 다 적었거든요. 요거 찾으시면은 그 실업자 규정과 근로자 규정이 있으니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홈페이지 순서도 요렇게 들어가시면은 바로 찾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다운 받으셔가지고 출력하셔서 보시면은 되시겠습니다. 이제 실업자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실업자 훈련은 전체적인 흐름도입니다. 이거 보시면 처음에 이제 훈련 과정 이제 승인을 받으셨으니까 훈련을 실시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HRD에 훈련 실시 관리에 들어가지고 기간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를 하신 다음에 실시를 하게 되고 그 기간의 규정에 보면 확정 신고를 언제 해야 된다고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확정 신고하시고 그 다음에 과정 운영을 쭉 하시면 되십니다. 이 과정 운영하는 중에 많은 뭐 사례들이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그때는 뒷부분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정 운영하시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비용 신청하시고 그 나중에 훈련 끝나면 결과 보고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도입니다. 세부적인 거는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입니다. 이거는 실시 규정의 앞장 보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쭉 보시면은 어떤 분이신지 아실 겁니다. 보면은 실업자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 지원 대상자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쭉 읽어 보시면은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부가가치세 뭐 이렇게 뭐 특수 형태 근로자 이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전에는 실업자 카드를 발급을 받았는데 이게 7월 1일자로부터 이런 분들은 사업주가 아니고 근로자 카드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실업자 그 국기 훈련을 들으시는 분들은 실업자 카드를 발급 받으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일반 가정을 들으신 분들은 실업자 카드를 발급받는 게 아니라 근로자 카드를 발급받아서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신 분이나 특수형태 근로자분들은 근로자 카드로 넘어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지원 제외입니다. 지원 제외도 쭉 읽어보시면 뭐 특별하게 어려운 말은 없으십니다. 다 이해되실 겁니다.
계좌 발급 절차입니다. 지금은 보통 다 계좌 발급을 이제 뭐 근로자 같은 거는 온라인도 신청 가능하지만 실업자인 경우에 온라인 신청이 안 되세요. 그래서 무조건 그 센터에 각 센터 방문하셔가지고 상담 받고 카드를 발급하게 됩니다. 계좌 지원 한도입니다. 일반 계좌제는 200만 원까지 지원 한도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취업성공 패키지라든지 이런 분들은 세대 300만 원까지 계좌 한도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한도 금액이 50% 삭감이 됩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계좌 사용이 중지된 경우랑 그 다음에 사고 훈련 기간 뭐 사전 천지 불가피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수한 경우에는 이 한도가 50%도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계좌 한도 차감 부분입니다. 질병이나 사고, 재해, 취업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미수한 경우에 계좌 잔액에서 20만 원씩 차감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특별한 사유 없이 미수로나 중도 포기했을 때는 그 한도 금액 200만 원에서 20만 원씩 차감이 된다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훈련 기간에서도 훈련생들이 뭐 중도 탈락이나 미수료가 되지 않도록 좀 관리를 출석 관리 같은 거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차감되는 그러니까 돈에서 차감이 되다 보니까 훈련생분들이 그 부분에 되게 민감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미수료가 내가 차감이 되면 왜 그런 내용 뭐 설명을 안 해줬느냐 뭐 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기간에 저희도 카드 발급을 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만 그 기간에서도 훈련생 등록하시고 오리엔테이션 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꼭 다시 한번 설명을 주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좌 유효기간 대부분 다 알다시피 계좌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하시면 되시고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잔액이 아무리 남아있더라도 모든 게 다 소멸됩니다. 유효기간 정지 및 연기 그 부분입니다. 계좌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근데 어떠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대해서는 정지를 시켰다가 뒤로 유효 기간을 뒤로 미룰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본인이 임신, 출산, 육아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해서 도저히 교육을 받을 수가 없다고 됐을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뒤로 중지시켜 놓고 뒤로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런 사유로 인해서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내가 이걸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카드 발급받은 간서에다가 전화든 가셔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이거 카드를 중지를 하고 유예시키겠다고 하시면은 그 절차를 밟으시면은 그 기간 동안 중지가 되고 원래 카드가 7월, 6월 말까지가 유효 기간이었는데 3개월 동안 중지시켜놨다 그러면 그 3개월이 뒤로 무뎌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7, 8, 9월 말까지가 유효 기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모두 이런 사유이 있을 때 이렇게 다들 연기가 되고 정지도 할 수가 있으십니다. 계좌 사용 중지입니다. 이러한 경우일 때는 카드가 사용이 중지가 돼서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 계좌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사용을 했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미수료나 중도 탈락 포함해서 제적 등 해서 두 번 이상 훈련과정 2개 이상 했을 경우에 카드가 중지가 되시고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 발급한 경우 이 경우는 뭐냐면 재직 실업자가 아닌데 실업자 카드를 발급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했을 때 어떤 대리 출석, 부정 출결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좌 발급받은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경우, 근로자 실업자 카드를 발급을 받았으면은 그거를 교육을 듣는데 중간에 취업을 했다. 그러면은 교육을 듣는 중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과정을 끝까지는 들을 수는 있으세요. 근데 그 취업한 이후에 새로운 과정은 들을 수가 없으세요. 근데 이 과정을 쭉 이제 들으시다 중간에 취업을 했는데 들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훈련을 들을 때 훈련비를 못 받는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훈련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 훈련비는 다 지급을 해드립니다. 단지 훈련생들한테 지원되는 훈련 장려금은 부지급이 되지만은 훈련은 들으셨기 때문에 훈련비는 다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원금에 따른 직업능 개발 카드, 근로자 카드, 실업자 카드를 발급받으셨는데 중간에 취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취업을 하시면 근로자 카드를 내가 발급받아서 사용하겠다 그러면 근로자 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실업자 카드는 자동적으로 중지가 되십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사용이 중지되고 그 자당이 소멸된 부분 또 이렇게 되시고요. 국가기관 전략산업집중훈련입니다. 국가기관 전략산업집중훈련 위탁계약입니다. 훈련 기간에서 국가기관 전략산업집중으로 이제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저희들하고 위탁계약을 한 이후에 훈련을 실시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훈련을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하겠다라고 예정이 되시면 14일 전에 서류를 만드셔가지고 관할 간서에다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할 간서에서 훈련 기간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 실사를 다 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관할 간서에서 그 위탁 계약서를 이제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부를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한 분은 이제 기훈련 기간이 가지시는 거고 한 분은 저희 고용센터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훈련을 이제 위탁 계약을 했는데 뭐 강사가 바뀌거나 뭐 강의실이 바뀌거나 그다음에 뭐 장비가 이렇게 좋은 걸로 바뀌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 훈련 위탁 계약을 하고 훈련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이 됐을 때는 이제 또 위탁 변경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훈련 도중에 변경이 됐을 때는 이제 변경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차이점이 어떤 게 있냐면은 위탁을 체결을 하고 훈련이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저러한 강의실이나 강사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HRD에 보면요 위탁 실시관리 쪽에 보시면은 이제 위탁계약 체결이 있고 그 옆에 탭에 보면은 위탁계약 변경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신청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 훈련을 시작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도중에 저런 사항이 발생이 돼서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정관리에 들어간 변경 인정이 있고 변경 신고가 있거든요. 거기 변경 신고 탭에서 하셔야 돼요. 국기 변경은 변경 인정 탭에서 하시면 안 되세요. 거기서 안 되시고요. 변경 신고 탭에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경하는 내용들 보면서 강사분들이나 이런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으신데요. 국기 같은 경우나 일반 실업자 훈련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강사를 처음에는 이렇게 가정 승인을 받기 위해서 막 점수 높으신 분들을 넣으셔가지고 가정 승인을 받으세요. 그런 다음에 시작할 때 보면은 점수가 낮으신 분들을 다 바꿔가지고 실시를 하세요. 근데 그런 문제가 너무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강사 변경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는 싶은 저희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강사 변경을 좀 까다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사 변경을 하실 때는 뭐 일반 훈련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강사분들이 신평원에다가 의뢰를 하셔서 다 점수화를 받으셔야 돼요. 강사 변경하기 전에. 그래서 모든 강사분들이 다 점수를 받게 돼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 50점, 60점, 80점, 90점, 100점 맞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 변경을 하실 때 과정 승인을 받았을 때 강사분이 예를 들어서 그 점수가 90점을 맞으셨다고 하면 시점 이상 차이 나는 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안 되세요, 강사분이. 근데 그 강사분이 점수가 80점 이상이 된다고 하면 그 점수 차이 상관없이 다 변경이 가능해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80점이 안 된다. 그리고 80점 미만, 예를 들어 뭐 70점이나 75점이다 이렇게 되면 그분은 변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인정받은 분들이 점수가 90점이면은 시점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시고 최소한은 80점 넘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예를 들어서 뭐 75점이다. 그러면은 바꾸시는 분이 80점이라 되면 80점 이상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되시는 거고 뭐 76점, 77점이면 그보다 높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되시고요. 만약 아래로 내려가신다 그러면은 그분 강사가 75점이면 65점 밑으로 떨어지면 그분은 강사 변경이 안 되세요. 그리고 여기 강사분들 중에서 단위과제 과목들이 쭉 있으세요. 그게 기준 점수가 있는데 한 그 과정에 3명씩 보통 강사들을 등록을 하세요. 근데 거기에 중에서 사람들 점수가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뭐 100점, 어떤 분은 90점, 어떤 분은 50점 이럴 수가 있으세요. 근데 그 기준 점수 다 기준으로 그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한 과목에 3분이 있으시면은 그것도 제일 낮은 점수가 기준 점수가 되시는 거예요. 그 점수랑 변경하시는 분 점수랑 비교를 해가지고 시점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되시고요. 위로는 80점 넘으면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변경을 하실 때에는 그분이 새로 바뀌시는 분이 몇 점이 되는 건지 확인도 하셔야 되는 거고 기준 점수가 몇 점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목마다 다 기준 점수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과목마다 강사분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 기준 점수들은 과목마다 다 책정되기 때문에 다 기준 점수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HRD에 가면 그 점수는 다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실시 신고입니다. 실시 신고는 언제 해야 되냐? 이거 가장 이제 기관에서 하셔야 되는 건데, 훈련을 시작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훈련을 시작하겠다고 하면 그 훈련 개시일 전일까지 HRD에 실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 훈련생을 다 등록을 해서 실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깜빡하고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훈련비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으세요. 그래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개시일 전일까지는 실시 신고를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실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이 뭐 그 당일날 훈련하는 당일날 와서 등록을 하겠다는 분들이 꼭 있으세요. 훈련생분들이. 그러면 그분은 등록을 하고 실시 신고를 해야지, 그러면은 전산에서 실시 신고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럼 실시 신고 못 하세요. 그럴 때는 실시 신고를 먼저 하시고, 여기 밑에 보면 확정자 신고하거든요. 여기 전까지 훈련생을 그때 등록하시면 되세요. 그러시니까 실시 신고는 훈련 개시 전에까지 꼭 하셔야 되고, 만약에 아주 만약에 정말 내가 정말 깜빡해가지고 못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못하는 게 없어요. 전화하셔가지고 담당자분한테 저 좀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세요. 미안한데 내가 정말 깜빡해서 몰라서 실시신고를 못했으니까 조금 해달라 그러면 담당자분들이 들어가셔서 실시를 해줄 수가 있으세요. 저희들이 그럴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시니까 너무 뭐 못했다고 해서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간사에 담당자 전화하셔가지고 사정 얘기하시고 해달라고 하시면 아마 해주실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좀 잘 챙기라고 말씀을 하실 건데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확정자 신고는 실시 신고는 다 똑같아요. 개시일 전까지. 확정자 신고는 이렇게 틀려요. 훈련 일수에 따라서. 그래서 2일 이하는 훈련 개시일 전일까지 하고 10일 미만은 개시일까지. 그 훈련 시작 포함 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7일 이내에 그 다음에 14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확정자 신고는 뭐냐면 확정을 하는 거예요. 훈련생 등록을 해놓고 실시를 한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 확정을 하겠다고 하는 게 확정자 신고거든요. 이것도 이 날짜를 안 지키면 확정 신고 못 하세요. 그럼 이거 못 하면 수료보고도 못 하시거든요. 수료보고도 못 하시면 나중에 훈련비도 못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정자 신고도 요 기간 지켜가지고 하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날은 모르겠지만 다음 날까지는 7일, 그 다음에 14일 이내, 요거는 실시하고 텀이 있잖아요. 뭐 7일이나 이틀이나 14일. 요 사이에는 훈련생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있어요. 기관에서 실시 신고를 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 이거 듣기 싫어요. 그럼 그때 빼고 다른 분 넣을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이 기간 안에 우리 규정에 먹으면은 철회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훈련생이 훈련을 하루 이틀 들어봤는데 이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틀리다. 그래서 나는 이거 안 듣고 싶어요. 그러면 중도 탈락이나 미수료를 하게 되면 페널티 먹게 되잖아요. 그렇지 말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수강생이 철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훈련 기간에다 얘기를 하면은 훈련 기간에서는 요 확정 전이니까 그 사람을 거기서 뺄 수가 있으세요. 그 대신 훈련생들은 추강 철회는 2회밖에 안 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두지 말고 미수료 처리하거나 중도 탈락이나 그걸 처리하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고 확정 전까지는 수강 처리가 가능하시니까 훈련생분들부터 그렇게 안내를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훈련 확정 신고 하시고요. 이것도 기간이 넘으면 확정 신고 안 됩니다. 근데 깜빡하고 못했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전화하세요. 그러셔가지고 처리하시면 되십니다. 훈련기간,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본도시 발인 여부 확인. 이게 어떤 거냐면 근로자나 실업자도 마찬가지지만 전화상으로만 상담을 하고 막 등록하는 경우들이 훈련기간에서 꽤 있으세요.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의료분들이 전화 상담을 하시고 그러시면 나중에 꼭 방문하시라고 하셔가지고 카드 나왔는지 확인 여부하시고 그 다음에 등록하시는 본인 여부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꼭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냥 전화상으로 해가 등록을 해놓고 나중에 이분들이 안 오시는 경우들이 꽤 있으세요. 그러면 그분 등록을 해놓고 기간에 그분 안 빼서 쭉 두세요. 그럼 계속 결석 처리가 돼서 나중에 미수로 돼가지고 나중에 민원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전화 상담을 할 수는 있겠지만 등록하실 때는 그분들 꼭 오셔가지고 등록하셔야 되고 자비부담 결제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본인 여부 확인하시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훈련기간 정원 범위 내에서 훈련과 합반 가능입니다. 이거는 실업자 가정을 지금 통합 가정이기 때문에 실업자 가정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분이나 사업주분들도 넣으셔가지고 합반도 가능하시고요. 실업자 훈련, 사업주 입학, 근로훈련 대상자인데요. 주훈련 대상자를 근로자나 사업주 입학으로 변경한 후에 운영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실업자 없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 들려요? 이거 화면 안 나와. 죄송합니다. 좀 목소리 큰데 저때가 안 들리네요. 이 부분 잘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실업자 훈련 과정을 인정을 받으셨어요. 근데 정원이 20명인데 실업자분들 5명밖에 안 오셨어요. 근데 근로자나 사업주이신 분들이 듣고 싶다고 이 과정을 신청을 해요. 그럼 그런 분들은 근로자 카드 발급 받으신 분들은 등록 가능하세요. 근데 뭐 주간에 운영을 하게 되면 뭐 근로자분들 직장 다니시고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근로자 카드를 발급받아 놓고 퇴사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그런 분들은 근로자 카드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시간이 되시면 드릴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해서 정원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이렇게 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 하시는 분들 위탁훈련으로 합반을 하셔서 운영할 수가 있으세요. 그 대신 만약에 실업자 과정인데 실업자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근로자나 사업주밖에 없으세요. 그럼 주훈련 대상을 근로자라고 바꾸신 다음에 운영하셔도 되세요.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사업주 훈련이나 근로자 훈련으로 이제 인정을 받은 과정들은 실업자만 가지고는 운영할 수는 없으세요. 그런 차이가 있으세요. 실업자로 인정받은 과정은 실업자가 한 분도 없으셔도 타 분들을 넣어서 운영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 과정이나 사업주 위탁훈련은 이 주 훈련 대상이 없이는 실업자만으로 단독 운영에 불과하세요. 요건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대신 여기는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만 하셔가지고 50% 운영할 수가 있으시고요. 요 위에 거 실업자는 정원 50% 상관없으세요. 그냥 뭐 다 정원만 그 안에서만 다 모셔 하셔도 가능하세요. 출결 관련입니다. 모두 지금은 옛날에는 뭐 다 지문 하셨는데 카드 지문 비품 모두 거 지금 다 할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서 문제가 뭐가 많이 발생이 되냐면 지문 찍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뭐 이게 체크가 안 돼 있거나 카드를 찍었는데 안 돼 있거나 비폰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직권 요청이 들어오는데 지금 훈련 기간에서 가장 유의하실 점이 뭐냐면 정말 이분이 찍었는데 이게 전산이 안 된 건지 안 찍었는지는 확인이 안 돼요, 솔직히. 그래서 그 훈련을 시작을 하게 되면 만약에 9시부터 훈련 시작이다. 그럼 보통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많이들 오세요. 그러면 9시 10분 딱 되면은 훈련 그 강의실에 가서 총 몇 분 오셨는지 숫자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HRD 그 찍힌 거 쭉 봐서 몇 명이 찍었는지를 쭉 확인하세요. 바로. 그러면 인원이 맞지 않으면 누군가는 안 찍은 거잖아요. 찍은 사람이 더 많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걸 맞춰보고 안 찍은 사람에서 빨리 나오라고 하셔가지고 꼭 같이 찍으라고 하시고. 근데 이게 보면 지각이나 조퇴 이런 부분들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각은 9시 수업을 하면 9시 10분까지는 지각은 아니에요. 9시 10분까지 사이에 찍으면 지각은 아니고 조퇴는 끝나기 10분 전, 10분까지는 저희 봐드려요. 그러면 만약 끝날 시간이 1시다. 그럼 12시 50분 이후에 찍으시면 조퇴가 아닌데 12시 49분에 찍으면 조퇴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10분은 봐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퇴실하고 난 다음에도 다 집에 간 다음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찍힌 사람이 없다고 하면 빨리 오라고 하셔서 찍으라고 하세요. 그건 나중에 이런 게 확인이 안 되면 뭐 80%가 넘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80%가 안 돼가지고 전력은 이거 못 받은 사람들이 꼭 발생이 돼요. 그 하나 때문에. 그래서 미수도가 되거나 그럼 꼭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거를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곤란해요. 그렇게 되면은 뭐 CCTV를 제출해봐라, 교통카드 제출해봐라, 막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해요. 근데 그런 부분은 누구는 나는 걸어 다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저희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꼭 걸어 다니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CCTV를 찍어 제출하시는데 솔직히 그분이 홍길동인지 누군지 모르잖아요. 저희들도. 그렇다고 신분증까지 같이 제출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바로바로 처리를 하셔야 괜찮으세요. 그렇게 만약에 뭐 지각이나 조퇴 이렇게 발생이 됐다 이런 사이로 그러면 직권대장에 쓰시고 나중에 직권 요청하시면 되세요. 이게 쭉 나올 텐데 한꺼번에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직권대장 요청 양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항상 비치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들어온 시간, 나간 시간 확인하고 훈련센터 서명, 담당자 서명까지 하신 다음에 나중에 제출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누락을 하세요. 그래서 항상 과정이 시작이 되면 그 CC주적 대표로 보면은 직권대장이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걸 출력을 해서
항상 비춰 주시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만약에 뭐 시스템이 장애가 생겨서 바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발생이 돼요. 정전이 되거나 인터넷이 단절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 직권대장에다가 이제 시간을 다 쓰세요. 이렇게 들어오시는 순서대로 적으시고 그다음 나갈 때 퇴실 시간 다 적으시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훈련센터 서명 받고 담당자 서명하시고 근데 훈련 기관에서 제출해 주시는 거 보면은 그걸 다 모두로 치세요. 20명이 다 전부 다 9시에 다 입실하시고 그런 일 절대로 없거든요. 다 수기로 쓰세요. 그거 실제로 들어온 시간 적으시고 나갈 시간 적으시고 이걸 모두로 치지는 마세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장씩 만드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쭉 쓰시면 되세요. 끝날 때까지. 그렇게 그걸 비춰주시고 직권 요청하시면 되는데 특히 HRD에 직권 요청하실 때는 내 마음대로 신청 못하세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까지만 등록 못하세요. 그래야만 이제 등록을 하시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증빙자로 확인해서 승인을 눌러주는 게 출석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시면은 저희들이 직권을 못 해드리면 그건 결석 처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유가 발생되면 그 다음 날 안에 HRD에 들어가셔가지고 요청을 하세요. 직권 요청. 증빙자를 제출하시면 담당자로 확인해서 승인을 눌러드릴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못 하셨어요. 다음 날까지.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방법 있다고 전화하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못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증빙자를 제출하면은 담당자분을 HRD에 가서 찾거든요. 근데 그거를 HRD에 입력을 안 했다고 말을 안 하면 저희들은 꼬리 쳐도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기관에 막 전화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 요청하실 때 그 간단해요. HRD 입력, HRD 미입력 다시자만 적으면 서로가 편해요. 근데 그걸 아무거나 넣고 찍으면 제출해주면 저희들 그걸 찾는데 전산이 없어요. 왜 없지? 막 뒤져보거든요. 그럼 시간도 소비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찾다가 없어서 전화하게 되면 담당자도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하실 때 이거 저기 HRD 입력이랑 표시 좀 해주시면 이분 못하셨구나. 그렇게 이제 저희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 근데 그런 자꾸 입력을 안 해가지고 자꾸 요청하시면 안 되십니다. 아주 뭐 정말 그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만 하시고 꼭꼭 지켜주세요. 다음 날까지 전산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쭉 보면 이거 보시면 아시거든요. 여기 보면 소종훈련에서 10일 이상 훈련 과정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람일 때 훈련받지 못한 게 출석 인정해준다. 그 뒤편 보시면 제가 보충자료 1번 있을 거예요. 뒤에 보면. 만약 이분이 그러한 경우가 발생이 됐을 때는 출석을 못했을 때는 다 출석으로 인정을 해드려요. 그 뒤쪽에 보면 보충자료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다든지 아니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결혼했다든지 상을 당했다든지 기타 등등 그러한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만약 못 나왔을 때는 저희들 출석한 거를 인정을 해드려요. 근데 그거도 뒤에 쭉 보면 나와 있죠. 그거는 사유가 이제 된 그 하루만 인정을 해드리는데 거기 결혼이나 아니면 사망 이런 경우에는 그 본인은 5일일 거고 친부모님이나 그것도 5일이시고 하여튼 날짜 쭉 있습니다. 그 기간만큼 저희들 인정을 해드려요. 그랬을 경우에 그건 증빙자 제출하셔야겠죠. 예비군 갔을 때 보면 하루도 갈 수도 있고 3일도 갈 수가 있으세요. 그러시면은 그분 학생자 그분 훈련생한테 예비 갔다 왔으면 예비군 그거 확인 그거 맡은 거 그거 달라고 하시면 되세요. 근데 거기 어떤 거 가끔 보면 날짜가 안 찍혀 있거나 아니면 소식 통지서 받은 걸 제출하세요. 소식 통지서는 안 되세요. 그분이 가는 자까지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갔다가 거기 두장 맡아오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두장 해주거든요. 그거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망했을 때 그걸 많이 놓치시는 부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사유 발생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 날짜대로 인정을 해드리는데 그거는 만약에 오늘 돌아가셨다. 근데 오늘 수업이 1시에 끝났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오늘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오늘 수업이 끝났으니까 오늘은 아니겠죠? 아니에요. 오늘 날짜부터 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틀이거든요. 그럼 오늘 내일까지는 인정을 해드려요. 그래서 밑에 쭉 보면 사유 발생일 기준이라고 되어 있고 만약에 그 사이에 빨간 날이 있으면 그건 다 빼요. 빨간 날을 빼고 그래서 항상 그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걸 많이 놓치는 부분이 사망한 다음 날부터 계산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사망 진단서 보시면은 사망 일자 있죠?
그걸 포함해서 이틀인지 5일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위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단위 기간이 뭐냐면 훈련이 7월 1일, 예를 7월 3일부터 훈련이 9월 2일까지가 훈련 기간이에요. 단위 기간은 한 달을 말하는 거거든요. 7월 2일부터 한 달이면 8월 1일, 한 달이 단위 기간이에요. 그 단위 기간별로 비용 신청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런 직권을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비용 신청을 해서 비용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 나중에 해달라고 하면 정말 곤란하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비용 단위 기간이 다가올 때는 훈련 기간에서는 그거 출석 같은 거 다 정리를 미리 하셔야 돼요. 뒷부분에 단위 기간 그렇게 쭉 나온 걸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은 뭐 기간 내에 다 처리를 하시고 비용 신청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비용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저희들이 추가로 해주기는 하는데 그건 너무 복잡하고 일이 자꾸 두세 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훈련생 제적이 있습니다. 단위 기간 중에 무단으로 초정훈련 이수 50% 이상 결석을 했을 때 제적 가능하시고요. 총훈련 결석 이수가 전체 초정훈련 이수 20% 초과가 됐을 때는 제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두 개 꼭 하셔야 되고요. 이거 안 하시면 안 되세요. 이거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좀 친절하게 노랗게 표시가 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부정 출결했을 때 제적하셔야 됩니다. 이 부정 출결은 부탁한 사람과 부탁을 받은 사람 둘 다 제적하셔야 되고요. 조정률 80% 미만 수강훈련 태도가 매우 불량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적. 이거는 있었다가 없어졌다고 다시 생긴 건데 이건 어떤 거냐면 80%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수료 여부를 아직은 몰라요. 근데 이분이 너무 수업을 진행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 방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꼭 있으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강제로 뭐 쫓아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아가지고 2017년도에 이 규정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 규정은 폐지됐다가 올해 다시 들어간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한 분들이 발생이 되면 1차적으로 그분을 불러서 조사를 하시고 다른 훈련생들 불러서 조사를 하신 다음에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사실로 인정이 됐을 때는 그분한테 꼭 문서로 그분한테 경고를 주셔야 돼요. 너 다음부터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되면 다음에 제작을 하겠다. 꼭 구두상으로 안 되세요. 꼭 문서로 경고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그때는 그 사람들 제적을 하셔야 돼요. 제적 통보하시고 제적하시고 이거를 그냥 몇 사람 얘기만 듣고 하시면 안 되세요. 모든 훈련생들 때 모두 사실관계 조사해가지고 이게 사실인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운영하는 도중에 너무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수업을 도저히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이 규정을 이용하시면 되세요. 수강평 등록입니다. 이 수강평은 끝나고 30일 이내에 수강평 꼭 등록하셔야 돼요. 이 수강평 등록 안 하시면 훈련생들이 훈련 장려를 못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30일 넘어가면 수강평 등록이 안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수강평 훈련 기관에서 수강평 등록하도록 설명을 꼭 주셔야 돼요. 훈련 기간 의무 쭉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부분. 훈련비입니다. 훈련비는 지원승인 훈련비 지원료에 따라서 계산을 하고요. 단위 기간에 소득주 곱하기 100 출석률을 이렇게 하십니다. 훈련비 지원액은 단위 기간별로 계산해서 지급해 드립니다. 출석률이 80% 이상이 되시면 100% 훈련비 지원해 드리고요. 80% 미만인 경우에는 곱하기 출석률만큼만 계산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훈련 장려금. 이 훈련 장려금 훈련장에서 장려금을 어떻게 신청하는 것까지 모르시는 분 계시는데 훈련비와 훈련 장려금 훈련기관에서 다 신청해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 훈련비만 신청하고 장려금을 안 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요. 아니라 훈련비 신청하고 훈련 장려금은 훈련기관에서 다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단위기간 신청하실 때. 그리고 HRD의 공시 화면에 가면 훈련기간 단위기간 측에 따라서 언제까지 신청하시라고 공시가 떠요. 그래서 항상 들어가셔가지고 그 신청 기간이 3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항상 보시고 그 사이에 꼭 신청하셔야 돼요. 이거는 쭉 읽어보시는 건 아십니까? 그 다음 취업하시게 되시면 취업 신고 꼭 해주시면 되시고요. 훈련비 추가 지원 자비부담. 이거는
실업자 같은 경우 자기 부담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정상 수료하시고 6개월 이내에 취업하시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되시면 본인이 부담했던 자기 부담을 저희들 환급해 주세요. 이건 훈련계랑 상관없이 훈련생들이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훈련계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되세요. 자기 부담이 높으신 그 직종들은 훈련생 자기 부담 내기가 좀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설명해 드리세요. 나중에 저선 수료하고 취업하시게 되시면 돌려받으시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훈련생들이 많은 좀 이렇게 등록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훈련비 신청입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훈련기간 마감이 3일,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훈련기 단위 기간이 1일에서 15일 사이에 끝나는 게 1회차고요. 16일에서 말일까지 끝나는 게 2회차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7월 1일부터 한 달이 8월 1일이 되니까 1일부터 15일 사이에 끝났으니까 1회차입니다. 그 다음에 16일 단위 기간 끝나는 게 16일부터 말일까지 끝나는 건 2회차예요. 그래서 1회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하라고 공지기간, 그 공지에 떠요. 그럼 그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거의 신청을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단위 기간 끝나는 날 3일 동안 정리를 쫙 하고 그 3일 동안의 신청을 딱 하면 저희들이 3일 내에 그 확인을 해가지고 승인을 누르면 그게 카드사로 넘어가요. 훈련비는. 그럼 카드사에서 훈련기간 통장으로 바로 입금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 훈련 장려금은 저희들이 훈련생들 직접 지급해드려요. 근로자 카드입니다. 5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로자 카드는 크게 뭐 설명할 건 없으세요, 지금. 카드 발급 신청은 온라인이나 그 다음에 직접 방문해가 신청하시면 되시고, 카드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근로자 카드 3년이고, 현재상 3년이고 5년에 300만 원 한도가 있으세요. 그래서 근로자 카드는 그 카드 발급 받게 되면 카드 받는 날로부터 유효기간이 3년 동안 되시고, 그거를 1년에 200만 원까지 쓸 수가 있으시고요. 한도는 5년 동안 300만 원 한도예요. 그 사이에 쓸 수가 있으세요. 부정 발급 때문에 카드 다 취소되고 발급이 안 되지, 사용할 수가 없으십니다. 훈련과정 변경 이전입니다. 그래도 실업자가 똑같으세요. 그 탭이 근로자랑 실업자랑 따로 있지 않으세요. HRD 들어가면 통합 과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자랑 근로자랑 모두 같은 탭을 쓰세요. 거기서 크게 어려움 없으시고요. 그러시고 훈련과정 변경 신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시교사 15일 이내에 가능하시고요. 임시교사는 훈련 강사분이 실업자도 마찬가지예요. 국기도 마찬가지고 쭉 하시다가 갑자기 내가 강사님도 아플 수가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개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시고 그러면은 그분이 못 나오실 경우에는 임시 강사를 쓸 수가 있으세요. 근데 임시 강사는 딱 15일밖에 못 쓰세요. 이거를 15일을 훈련 일수 따져 15일이 아니라 원력상으로 15일이에요. 그래서 15일 동안밖에 못 쓰기 때문에 HRD에다가 임시 강사 변경 신고하시면 되세요. 국기나 실업자나 그러다 똑같으세요. 그리고 담당자분들 공문 제출하시면은 그분들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대상이 되는 변경 신고 해드릴 겁니다. 단 이거는 그 변경 되기 전에 다 처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실시신고, 개시, 확정자, 수료보고 다 똑같으세요.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못하시면 전화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 말씀드렸다 보험, 이게 근로자카드 200만원, 5년에 300만원 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 훈련장려인데 자영업자 근로자카드 발급 가능하시거든요. 이분들은 근로자는 훈련생들 나가는 게 하나도 없으세요. 실업자만 훈련 장려금 주고 근로자는 장려금 주는 게 없으신데 딱 주는 게 어떤 거냐면 자영업자분들이에요. 자영업자가 근로자카드 발급 받아가지고 들으시게 되면 이분들은 자영업자니까 이걸 들으셨다고 해서 저희도 지원을 해드려요. 이건 훈련기관에서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자영업자로 근로자 카드를 발급받으시는 분들은 거기 등록하실 때 보면은 대상 부분에 떠요. 뭐 우선 지원 대상, 아니면 대규모 기업에 45세 미만자, 뭐 자영업자가 또 쭉 뜨거든요. 그럼 여기서 자영업자분이 있으시면 이분들은 단위 기간 만에 신청을 할 때, 훈련비 신청할 때 같이 거기서 신청해 주시면 되세요. 이거는 그래서 등록을 하면 금액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세요. 그건 너무 안 하셔도 되시고요. 그런데 알고 계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이게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세요. 9,000원, 18,000원 훈련 일수 급해가지고 이렇게 신청하시게 되시면 됩니다. 근로자 카드는 뒤에 보충자로 3번 보시면은 그 수강 포기한 경우는 실업자보다가 조금 가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올해 카드 발급 받은 사람, 그다음 전년도에 발급 받았는데 그 두 개 구분돼 있으십니다. 근로자 카드 미수료가 됐을 때는 전년도에 발급 받아서 7월 1일 이후부터 수강한 가정 미수료 했을 경우에는 20만 원 페널티 뭐 60일 카드 제한 들어가시고 두 번째 30만 원 60일 제한 쭉 들어가세요. 근데 올해부터 카드 발급 1월 며칠 5일인가 7일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발급 받으신 분들은 1회 미수료가 되시면은 그냥 페널티 30만 원만 하시고 제한은 없으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50만 원에 그 페널티 60이 들어갑니다. 3년에 100만 원 60이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그거 좀 보시고 이거 훈련생들 오시면 그거 꼭 설명해 주세요. 이 미수료에 나중에 문제 발생될 수가 있으시니까요. 훈련 장려금 신청은 똑같으세요. 실업자 신청하실 때 근로자 똑같이 신청하시는 겁니다. 대신 국기는 이때 신청하시는 게 아니라 국기는 한 달에 끝날 때마다 그냥 아무 때나 신청하시면 되세요. 국기 과정은 그 대신 그러나 실업자랑 근로자는 그 신청 기간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세요. 그런 차이점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근로자가 주말반 운영하는 거 있습니다. 주말반 토요일 일요일만 가정막 운영하는 주말반에 대해서는 20% 추가 지원해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 가정을 운영을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만 하는 가정이다. 그럼 비용 신청할 때 옆에 탭이 있어요. 주말반 가정으로 체크하라고. 그럼 그 체크를 하게 되면 20% 추가된 금액으로 다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세요. 그래서 신청하시면 되세요. 그거 안 하시고 신청하면 나중에 또 우리가 다 계산해서 별도로 지급해야 되는 거거든요. 꼭 그러지 마시고 주말반 운영하실 때는 그 옆에 체크를 하고 신청을 하세요. 20%더 받게 됩니다. 수료 기준 이건 쭉 읽어보시면 특별히 어려운 거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아까 출결관리에서 보면 출석을 안 해도 이제 그 출석한 걸 일정에 드린다고 했었는데 지금 보면 모든 가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훈련 소속 일수가 10일 이상 가정에 한해서만 그렇게 인정이 되세요. 실업자나 근로자가. 그래서 뭐 5일짜리 하는데 이 적용시키면 안 되세요. 10일 이상 가정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부정출결 있으시면 안 되시고요. 이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부정출결 생기면 훈련생들만 제적하는 게 아니라 훈련기관들도 가장 취소당하세요. 그렇게 운영 못 하시니까 그 부분 꼭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정출결한 부분을 내가 훈련기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자진신고하세요. 저희 쪽에 얘가 부정출결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신고해 주시면 훈련기관에 처분 안 해요. 자진신고하는 처분하면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훈련생만 처분하세요. 근데 그거 같이 동조해가지고 부정출결 같이 하면은 훈련기관 안 좋으세요. 그러시니까 그거 꼭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부정출결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저희 쪽에 자진신고하시고 그러시면 훈련기관은 처분해서 면제되시고 훈련생만 처분하게 됩니다. 아까 보충자료 1번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출석 인정일수 기상기는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한 개가 쭉 나와 있죠. 이런 걸 전부 다 등록해 두시고 이 질병 이게 문제인데 그 질병으로 못 나오실 경우에 증빙자료가 저희들이 진단서 받기까지는 좀 그래. 원래 이 질병이 없었는데 생긴 이유가 뭐냐면 몸이 너무 아픈데 정말 나와서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생긴 건데 조금만 아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계산서 그 다음에 처방전 그거 안 해드려요. 저희들 의사는 아니지만 새로운 진찰 확인서라든지 진단서 이걸 보고 이 정도면은 좀 많이 아팠겠구나 저희들이 판단해서 해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악용은 하지는 마시고 만약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훈련생들한테 진료비 내역서라든지 이런 걸 안 되시고 진료 확인서라든지 진단서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좀 읽어보시면은 특별히 어려운 거 없으실 거예요. 이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과 이 부분 근로자 카드 이렇게 차이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니면 요거 만드셔가지고 그냥 훈련기관 앞에 붙여놓으세요. 근로자 가정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그럼 많은 도움이 되시고요. 꼭 안내해 주시고 아니면 이거를 만드셔가지고 밑에다가 훈련생에게 설명해줬다. 훈련생 확인 설명 받으세요. 나중에 이런 문제 생기면 설명 못 들었다가 꼭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아니면 이거를 만드셔가지고 밑에다가 이 일에 대해서 설명 들었으면 확인합니다 하고 훈련생인데 사인 받아가지고 보관하시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많은 도움이 되시고. 네, 끝났습니다.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좀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상
제가 더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좀 보시고 궁금하거나 그러시면 관할 센터 담당자인데 전화하시면 되시고요. 그게 어려우시면 저한테 조금만 전화 주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